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우리가 프린트 1페이지에서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 정책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죠? 자, 그럼 그렇게 공부한 개념을 이제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겠죠. 그죠? 이번에 프린트 2페이지에서, 여러분 프린트 2페이지에는 1페이지에서 배운 그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 정책에 관련된 문제가 수록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면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여기 여러분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창작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성인 돼서도 맞이하게 될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기출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출문제들 중에서 제가 직접 엄선했어요. 가장 최신의 문제들 중에서 가장 출제 경향에 맞고 여러분이 실력을 테스트하기에 적당한, 그리고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레 겁먹지 마세요. 쌤 무슨 고등학교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요? 한능검을 어떻게 풀어요? 아니에요.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수능 자체가 필수 한국사가 되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내려가서 지금 여러분이 저랑 배운 정도의 개념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를 제가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저랑 풀어보시면 돼요. 다만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문제를 하나도 안 풀고 제 수업을 들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꼭 정답을 찾지 않더라도 최소한 문제를 보고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1번부터 끝번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드릴 순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여러분 연습도 안 돼요. 제가 다 풀어드리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저는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의 문제들만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른 문제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저랑 함께 풀어볼 문제는 4번과 5번 그리고 8번과 9번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에서 만날 내신, 수능, 모의고사, 한능검의 모든 문제의 유형은요 자료 분석형이에요. 이거는 한국사, 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분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야. 여러분 중학교의 단순한 내신 문제처럼 뭐 예를 들어서 흥선대원군의 흥선대원군이 했던 서원철폐에 대한 내용으로 뭐 올바른 거를 골라라.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호포제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걸 직접적으로 던져주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뭘 주냐? 자료를 줘요. 그리고 문제 유형은 다 이런 식이야. 다음 자료가 나타내는 사건, 사고,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뭐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그 자료가 뭐에 대한 내용인가를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료가 뭐에 대한 내용인지 분석하고 나서 내 머릿속에서 필요한 개념을 꺼집어내야 돼요. 즉 자료 분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공부에서는. 자,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프린트 1페이지에서 배웠던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을 토대로 하는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는 모든 문제 유형이 이런 식이에요. 자, 보니까 뭘 묻는지가 나와 있나요? 아니죠.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묻는지 알려주지 않아.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래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할 건 뭐야? 이 가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 자료에 대한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수많은 개념 중에 뭘 끄집어내야 되는지를 파악해야겠죠. 봅시다. 한국사 신문. 인물 탐구. 그러니까 이 가가 인물이란 거겠죠. 어떤 인물인가 봅시다. 그는 고종이 즉위한 후에 실권자가 되어 개혁을 추진했다. 자, 여러분 고종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너무 어려서 고종이 대신해서 누가 처음에 정치했었죠? 그게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서 몰라도 돼. 뒤에 충분히 힌트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료를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중앙정치기구를 개편했다.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흥선대원군이 중앙 정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도 정치를 타파했죠. 그리고 그 세도 정치의 본거지, 안동김 씨, 세도 정치를 하고 있던 안동김 씨의 본거지였던 비변사를 날려버리고 의정부랑 삼군부의 기능을 정상화했다. 사실 그 얘기예요, 이게. 자, 일단 여기서도 감이 잘 안 오면 또 봅시다. 대전 회통을 편찬했다. 대원군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통치 규범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법전을 편찬했죠. 대전회통, 육전조례. 여기서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읽어서 감이 잘 안 오더라도 뒤에 더 결정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유생의 반대를 물리치고 뭘 정리했대? 서원을 정리했대. 서원 철폐. 600개 서원 중에 47개만 남기고 다 철폐했대. 이쯤에서 이제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고종을 대신해서 정치했던 사람,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을 만들고 중앙정치기구를 개편하고 서원까지 철폐한 사람 누구야? 흥선대원군. 즉, 이 가가 나타내는 인물이 누굽니까? 흥선대원군 이하응이라는 거예요. 자, 뭐 여기서 모르더라도 뒤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두 차례의 양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은 후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척합의를 세웠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프린트 3페이지에 흥선대원군의 국외 정책인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알면 더 명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것도 다 대원군의 정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척합의도 마찬가지고요. 즉, 이 문제는 결국 복잡해 보이지만 뭐에 대한 문제야?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볼래? 라는 문제예요, 결국에. 그럼 봅시다. 그럼 얘들아, 옳은 거를 고르라는 거는 하나만 놓고 나머지 4개는 틀린 거죠. 이거 옳은 것만 딸랑 고르다가 끝이 아니야. 객관식 문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나머지 보기도 분석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봅시다. 태조의 북진정책. 여러분, 이거는 그 북진정책은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웠던 고려 태조 왕건에 관한 내용이야, 이거는. 그리고 광해군의 외교정책. 이거는 광해군, 조선시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광해군은 다른 사람이잖아, 아예. 틀린 거죠? 정답은 뭐예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와 대외정책. 국내적으로 왕권 강화와 민생안정, 세도정치 철폐, 대외정책, 통상수교 거부정책. 그 내용입니다. 영조, 탕평파, 육성, 민생안정, 광종, 과거제 실시, 왕권 강화. 이것도 고려, 광종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가만 분석하면 너무 정답이 명확하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를 골라버려요. 그럼 일단 여러분이 이 대화를 보고 이 대화가 어느 시기에 있었던 일인가 역시나 자료를 분석해야겠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5번 문제가 굉장히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봅시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네요. 왼쪽 남자가 말합니다. 이놈의 뭐 때문에? 와, 저 인격적인 힌트. 당백전 때문에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는 군. 여러분, 당백전이 뭐죠? 그렇죠. 기존의 돈의 100배의 가치를 가지는 돈입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그치?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얘들아? 그래. 흥선대원군이 만든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100배짜리의 고액화폐를 만들었죠? 뭘 하는 과정에서? 그래.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기부금 걷었어. 원납전. 근데 이걸로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기존 돈의 100배의 가치를 가지는 당백전을 마구 찍어냈어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 기존의 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되죠. 화폐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해서 백성들의 삶이 엄청나게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흥선대원군이 개혁정책을 하던 시기라는 겁니다. 봅시다. 보기 1번 병자호란. 이거 2학년 때 배웠죠? 인조가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불만을 가지고 반란 일으킨 다음에 대책 없이 청나라를 적대하다가 청나라가 쳐들어왔던 그때죠. 2번 경복궁이 중건되었다. 요거죠. 정답은. 한번 속대전이 편찬되었다. 이거는 영조의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제 작년에 배운 내용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도 그냥 이건 이때구나 하고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4번 나선 정벌이 추진되었다. 이거는 효종 때예요. 효종 때. 북벌 정책하겠다고 길러놓은 군대를 청나라가 도와달라 그래서 러시아랑 싸우는데 투입했던 사건이었죠. 두 차례의 예송. 이거는 현종 때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제 8번과 9번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합시다. 8번 문제 봅시다. 마찬가지로 자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가인물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거를 고르래요. 그럼 여러분 일단 이 가가 누군지 파악해야겠죠. 봅시다. 가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물며 어디는 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선유, 이제 그 조상 그 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배 유학자들, 조상 유학자를 제사 지내는 곳인데 지금은 도둑의 소굴이, 양아치 소굴이 되었음이랴 라고 하였다. 드디어 형조와 한성부 나조를 풀어 대궐문 앞에 호소하는 선비들을 강 건너로 몰아냈다. 여러분, 이걸 딱 보시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그때 제가 프린트 1페이지에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 정책을 수업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대원군의 엄청난 명언이라고. 그리고 자료도 꼭 읽어보고 넘어가라 그랬죠. 여러분이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존재가 있다면 공자가 살아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는 누가 한 말이냐? 흥선대원군이 했던 말이에요. 뭘 하면서 했던 말이냐? 바로 서원을 철폐하는 과정에서 유생들이 항의하니까 그때 유생들을 몰아내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흥선대원군이 했던 국내 개혁 정책. 일단 간단히 정리해보자. 흥선대원군 때 어떤 문제가 있었니? 세도 정치가 시행되면서 왕권이 약했고 정치가 엉망진창,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죠. 삼정의 문란. 이런 상황에서 이거 극복하기 위해 대원군이 어떻게 했죠? 왕권을 강화한다. 세도 정치를 박살내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삼정의 문란도 개혁했죠. 그리고 또 뭐도 없앴어요? 서원을 없앴어요. 서원은 뭐 하는 데였어? 제사도 지내고 공부하는 오늘날의 학교 같은 곳이었죠. 이걸 왜 없애? 원래 서원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서원은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토지와 노비도 받아요. 다 뭐 하라고 해주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근데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여기서 백성들 괴롭혔던 거예요. 백성들 눈에 눈물 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대원군이 서원을 싹 조사해서 없애버린 겁니다. 600개 중에 47개 빼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생들이 항의하니까 후들어 팬 거죠. 여러분, 이 서원 철폐가 또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랬죠? 당연히 세금 안 내고 토지랑 노비 가지고 있던 서원이 사라지니까 이거 다시 국가의 소유로 돌아오고,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이 강화되겠죠. 그죠? 백성들의 삶은 좋아지겠죠. 그죠? 왕권은 강해지겠죠. 반대로 양반들의 힘은 약해지겠죠. 어쨌건 여러분, 제가 지금 좀 개념 복습한다 생각하고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 결국 누가 했다는 거야? 그래, 여기서는 여러분이 파악한 건 딱 하나야. 이 자료 보고서 이거 누가 했던, 흥선대원군이 했던 서원철폐네. 가는 누구네? 흥선대원군이네.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뭐야? 흥선대원군이 시행한 정책으로 올바른 거를 고르라는 거야. 즉 여러분이 이 자료 보고서 이 가가 대원군이라는 거를 파악해야 돼요. 서원철폐 보면서 봅시다. 통리기무화문과 12살에 설치했다. 이거 뒤에 배울 건데 이건 누가 했던 거냐면 고종이 했던 거예요. 아버지 물러나고 나서. 2번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했다. 이건 누구냐? 정조야, 정조. 작년에 배웠죠? 3번 금이형을 설치해서 오군형을 갖추었다. 이건 숙종입니다. 4번 속대전을 편찬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이건 누구냐? 영조예요, 영조. 근데 5번 봐봐. 호포제를 시행하여 재정을 확충했다. 이게 대원군이 했던 대표적인 정책이죠. 호포제가 뭐야? 원래 조선에서 이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조선에서 군대 안 가면 이제 세금을 냈는데 누구만 세금 냈어? 백성 남자들만 세금 내니까 대원군이 말하는 거야. 집집마다 집집마다 조사해서 군대 안 가는 남자가 있다면 걔가 양반이건 백성이건 가리지 말고 똑같이 뭐 해라? 군포 세금 내라 라는 정책. 이것도 똑같이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시의
나타난 패정을 시정하기 위해 대원군이 실시한 정책이래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사고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에 나타난 패단이 뭐길래 이게 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대원군이 실시한 정책. 여러분 이거 일단 패단을 시정한다. 대원군이 뭐 했죠? 삼정의 문란을 개혁했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이죠. 즉 이 시가 삼정의 문란, 삼정, 전정의 문란, 군정의 문란, 환곡의 문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나타낸다는 건 여러분이 일단 잡고 가야 돼. 그럼 봅시다. 빌려주고 빌리는 건 양쪽 다 원해야지. 억지로 강제로 빌려주면 불편이 오네. 온 땅을 통틀어도 고개만 저을 뿐 빌리겠다는 사람이 없네. 아무도 빌리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봄철에 벌레 먹은 쌀 하나 받고서 가을에 깨끗한 쌀 2개로 바치라 그러고, 벌레 먹은 쌀값 돈으로 내라 하니 온전한 쌀 팔아바칠 수밖에. 남는 이윤 교활한 관리들만 살찌워 한깟 내시존차 반이 천두락이라. 일단 여기서 얘들아 이거 뭐에 대한 얘기일까? 지금 뭔가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그치, 이거 환곡에 대한 내용이야 얘들아. 원래대로라면 가난한 백성들 구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빌려줬던 제도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고리대금업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원군이 했던 게 뭐예요? 이게 다 관리들이고 아전이고 다 썩어 빠졌으니까 더 이상 공무원들이 이런 쌀을 빌려주는 환곡에 개입하지 마라.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환곡 시스템을 관리해라. 사창제였지 얘들아. 정답 몇 번이에요? 바로 나오네요. 1번 파창제. 그럼 우리 나머지 전정과 군정의 폐단은 어떻게 대원군이 극복했죠? 전정은 뭐? 토지조사. 누가 어디의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가진 만큼 걷었죠? 군정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였어? 좀 전에 들었지? 뭐? 호포제. 여러분 이런 다머지 보기랑 호포제 대원군이 한 건데 당백전 대원군이 발행했는데 양전사업 대원군이 했는데 이렇게 대원군이 한 거라고 그냥 끌고 가면 안 돼. 여기서 나타내는 게 뭔가를 봐야 돼.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환곡의 폐단이고, 이걸 시정하기 위해 대원군이 한 건 사창제잖아. 정답은 1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제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고생 많으셨고요. 나머지 문제 꼭 풀어보시고 정답 나와 있으니까 채점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